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방북,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2달에 한반도에 운명이 걸려있다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당의 만류에도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안전지사를 재소환합니다.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일주일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검찰은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가 20개에 육박해 질문지만 100장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최전방부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실탄을 소지한 채 여러 차례 술을 마시다 적발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술자리를 개인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MBN이 다도 보도합니다. 한창 무르익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누군가 조금이라도 망쳐선 안 되기에 두 사람이 중국과 일본을 찾았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 시각 현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는데 일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따로 있을까요? 일본은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한데 말이죠.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하고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역사적인 두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협조를, 시 주석은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정 실장은 양재츠 국무위원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 이에 양재츠 국무위원은 중국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재확인했습니다. 中方呢在半岛问题上立场很明确，我们坚持实现半岛无核化目标，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 정 실장은 내일 러시아로 이동하지만 오는 18일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와 면담 예정인 가운데 일본 언론은 서 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바로 다음 달이 남북 정상회담이니 청와대도 바쁩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실무협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에 의지를 잡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르면 주말 본격 활동에 들어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인 만큼 최소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윤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미 간 이견에 따른 충돌 요소를 미리 없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남북 대화에서 조율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또 정상 간 한 라인을 서둘러 구축해 관계 개선 분야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과거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의제를 올리면 정상들이 형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면 그 아랫단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이행하는 역할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에 따라 준비위는 앞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군사회담 등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별도 실무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경제 협력에서도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앞으로의 2달에 한반도에 운명이 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지원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여부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2달이란 짧은 기간에 2번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바라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부디 여야, 보수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등 외부적 변수가 여전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내부적으로라도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다는데 북한 매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관영 매체는 회담 성사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고 심지어 대외 매체에서까지 잠깐 언급됐던 북미 회담 기사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의 일면입니다. 백두 칼바람 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열어가자며 100번 쓰러지면 100번 일어서는 백두 칼바람 정신으로 자력자강,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밥 한 술 더 뜨겠다며 혁명을 저버리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며 미국의 제재 압박과 핵전쟁 도발 책동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어디에도 현재 한반도에 불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언급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북미 대화를 언급했던 대외 매체의 기사는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조총용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미 순회회담, 전쟁 소동의 종식과 평화 담판의 시작이라는 글로 북미 회담 성사를 전했지만 이 기사가 삭제된 겁니다. 정부는 북한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그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북미 회담뿐 아니라 남북 회담 소식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한 바로 그 다음 날 백악관에서 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이 나와 잠깐 긴장이 됐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핵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새 조건은 필요 없고 김정은이 자신이 말한 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추가 조건을 내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문우신 미 재무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우신 장관에 이어서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사실상 추가 전제 조건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Or rather cease missile testing, cease nuclear testing, and they've agreed to not object publicly to the upcoming South Korea-United States joint military exercise.
샤 부대변인은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백악관을 포함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회동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지만 매우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작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은 부동산 거래나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강요들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 특사를 만난 지 45분 만에 덜컥 승낙을 해버렸으니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은 부동산 거래나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트럼프의 큰 도박, 독재자에게 상만 줄 수 있다는 등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의 협상력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을 자처해왔지만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외교 협상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란 겁니다. But I am very worried that he's going to go into these negotiations and be taken advantage of. 이런 우려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방송에 출연해 쇼를 하는 게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n't doing this for theater. He's going to solve a problem. 이어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a topic for discussion. And that's when Kim Jong-un said, I'd like to meet with the president. The president made the decision that was the right time to begin that conversation. 하지만 회담 수락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즉흥적 스타일이 불안감을 더하면서 미국 조야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투 파문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사건 당일 정 전 의원을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추가 폭로가 또 있을 거라고 하네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행이 있었다고 보도된 시점에 자신의 행적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진선미 의원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있었고요. 이 시간을 보면 3시 54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당장 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4차례에 걸친 보도 과정에서 사건 발생일과 사건 내용 등을 계속 바꿨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어 이번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오후 늦게 사건 당시 정 전 의원과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했던 과거 측근과 인터뷰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 팬클럽 회원 중 한 명이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다며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 차로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 밝힌 겁니다.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이 이 같은 증언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다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상대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연애하는 도지사가 멋지지 않느냐며 질문을 맞받아쳤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사죄할지 성찰할 시간이었고 지역 원로대표들의 격려로 선거운동을 재개하게 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밝힌 편입니다. 친구로서의 잘못은 따지고 또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공과 과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마를 선언할 때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여유 있게 받아쳤습니다. 저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대상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전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예비 후보의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박 후보에게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생활고를 못 버틴 아내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고 박수현 후보는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전처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밝혔고 박 후보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불륜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 가서나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전처가 엄청난 특혜를 요구했다는 박수현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전처는 그저 해본 말이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천 특혜 논란을 떠나 이번 일의 근본적인 부분은 박 후보의 여자 관계 여부입니다. 박 후보의 전처는 내연녀를 특혜 공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 후보 측은 당산림을 도맡은 분을 겨우 영입했다고 반박합니다. 박 후보가 만난 여성의 수도 주장은 엇갈립니다. 전처는 내연녀가 총 4명이다. 박 후보 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전처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상황. 전처 측에서는 아직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진실은 법정에서나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김 씨는 누가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고 있다며 넌지시 경고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를 겨냥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 씨 가족에 대한 소문들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자필로 쓴 A4 2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가족에 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2차 가해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김 씨는 또 편지에서 누구 짓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안 전 지사 측에 대한 경고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의적 신상설기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악플과 주장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주변 인물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자가 이번 주 안에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 그럼 이번 주말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소인 김지은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강압적인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진술 말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주변인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말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소환이 늦어지는 것은 안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가 내일이나 모레쯤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두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뒤 안전지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10년 전 낙선 의원 시절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수를 지켜 선거번호 1번을 받으려는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전 낙선 의원 시절 노래방에서 한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SNS를 통해 가족들이 옹호에 나선 데다 당내에서도 사실 규명이 먼저라며 의원직 사퇴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사직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으면서까지 원내 일당 유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치권 미투 운동의 책임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냉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는 진위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당으로서는 재차 요구를 한번 해봐야죠. 네. 게다가 언제 어디서 악재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지방선거 전략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윤택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배우 조지현 씨와 감독 김기덕 씨 사건 등 현재 8건의 성폭력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씨가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위력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10명을 조사한 경찰은 내일까지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안에 이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저희 행동을 지켜보며 망설이고만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 거랍니다. 고통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들을 대신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41건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 중 6건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 씨,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경우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질문지가 100페이지 정도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가 더 많은 만큼 질문지도 100페이지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검찰은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 특활비와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A4 용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문지 양도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던져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일단 자정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경우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한 차례만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연 이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밤 11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지만 조서 검토가 길어져 21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7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공개 브리핑을 했다가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공개 티타임을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중계하듯 알리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죠.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는 등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중계방송하듯이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수석은 현재까지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 의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애둘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월요일 티타임도 건너뛴 채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변호인과 함께 서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전에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 소환 당일에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지만 검찰은 법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려 했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 불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신의 대검 차장 시절 사건을 변호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부당 수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님이 이제 예전에 고검 차장 시절 BBK 특검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좋은 걱정해 주셨어.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요. 유권해석 회의를 연 대한변호사협회는 23명의 법제위원 가운데 15명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를 감안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로펌에서 근무한 피영현 변호사 2명만 검찰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가 빠지면서 검찰의 칼끝을 막아내려는 이 전 대통령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도 정작 이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논의는 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싸움만 계속했습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결론은 4년 연임제였습니다. 중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재출마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발의안 공개가 임박했지만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는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할 정부안은 정쟁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 안이 통과도 안 될 텐데 그거를 내놓고 오히려 정쟁화하는 그런 꼴이 된다. 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논의도 진척을 안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못하게 막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우리 군 최전방 부대 초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이 수차례 술을 마시고 심지어 반입해서는 안 되는 개인 휴대전화기로 술자리 인증샷까지 촬영한 겁니다. 최전방인 만큼 이 초소엔 실탄과 수류탄이 있었습니다. 황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초소. 육군 22사단 소속 A상병 등 병사 7명은 이런 초소 등지에서 경계 근무 중 술을 마셨습니다. 주변 상점에서 산 소주와 맥주를 몰래 들여와 많게는 5차례 술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동해 경계의 요충지인 동북부 최전방 부대란 특성 때문에 초소에는 실탄과 수류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민가와도 가까워 만일 술자리 중 다툼이 일어났다면 총기 사고 같은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쪽 안에 있어. 얼마 안 멀지. 심지어 병사들은 무단 반입한 개인 휴대전화기로 술을 마시는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술파티 사건은 사단 측이 이 휴대전화기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지난달 헌병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해당 병사 7명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 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최전방 초소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촬영까지 한 이 사건에 대해 육군은 해당 소초의 간부에 대해선 서면 경고 등 경징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손님인 척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안에서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전직 자해 공갈범이 붙잡혔습니다. 어설픈 발연기 한번 보시죠. 강성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여 회전 구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이 앞부분에 머리를 크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합니다. 과속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살짝 밟은 것 뿐이에요. 급브레이크 밟은 것도 아닌데. 경찰에 붙잡힌 20대 김모 씨는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택시기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어설픈 연기가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택시는 전방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 안에도 사람의 육성까지 녹음되는 고성능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발을 집어넣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 위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다치지 않을 정도의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주 한 고등학교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오후 1시지만 학생들이 교문 밖을 빠져나옵니다. 일부 학생들은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학생 6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을 호소했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열이 38.3도까지 올리면서 어지럼증이랑 이런 거랑 가듯이 끊었어요. 현재 증상이 심한 학생 4명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는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의 1차 검사 결과 일부 학생들의 몸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입원 환자는 없고 자가 치료하고 있는 걸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된 것인지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 2010년 12살 이양은 이모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 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뒤 이모부가 된 그는 또다시 이 양을 성폭행했고 임신에 낙태까지 된 이 양은 또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양은 결국 그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법정에선 합의와 상관없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이 양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덮자, 너만 참으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여 동안 한국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은 100건을 넘기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늘었습니다. 미투의 용기를 내 어렵게 가족이나 친족에게 입은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는 건데 이 중 절반은 거의 절반에 가깝죠. 45%는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찾고 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00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친족의 성폭력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특례법이 있긴 하지만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낮습니다. 게다가 처벌을 하려면 우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의 만류로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족 간 성폭력은 더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를 말린 가족들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들도 가해자라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개헌안 2,960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는 딱 2표. 무기명 투표라고 하지만 가림막도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했으니 사실상 공개 투표였죠. 중국 지식인들은 역사의 퇴보라고 비판했고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는 내 주석이 아니라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채 반듯하게 펴져 있고 옆에는 투표 감독관이 서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대표단이 시진핑 장기 집권 개헌안에 대해 투표하는 장면입니다. 2,960여 명에 이르는 대표단이 가림막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은 자리에서 용지에 찬반을 표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방법으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투표가 종료된 것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 아래 표결이 진행된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수기에 불과했던 전인대의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로 시진핑 독재를 막을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Very risky decision making because there will be no checks and balances. 중국의 저명한 작가 라오구이는 과거 마오쩌둥의 종신 집권은 독재로 이어졌다면서 시진핑이 이를 답습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화된 검열에도 SNS에선 시진핑 사진에 나의 주석이 아니다라고 표시한 게시글이 퍼지고 있어 시진핑 독재 반대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60대 남성이 180kg에 이르는 바위에 깔렸다가 하루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얼었던 땅에 녹아 집안이 약해진 건데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바위에 밧줄을 매달아 힘껏 잡아당깁니다. 꼼짝도 않던 바위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지자 바위 밑에 깔린 남성이 겨우 빠져나옵니다. 칡을 캐던 도중 집안이 무너져 180kg 바위에 깔렸던 60대 남성은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산속 집안 곳곳이 약해진 상태. 바위와 땅 사이에 없었던 틈이 생겨 밟기만 해도 흔들리는 바위가 널려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땅이나 바위 틈새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데요. 절개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만 19건. 이 가운데 60%가 해빙기인 2월부터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무려 17년 동안 잠실 경기장 분리수거장에서 임금을 전혀 못 받고 일해온 6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모르는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관할 기관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잠실 경기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 모아뒀다가 분리수거 작업을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이모 씨는 나흘 전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무려 17년 만입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 씨는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이 씨는 밤낮 없이 하루 18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야구장 옆에 있는 그 쓰레기장 그쪽에다가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거기 사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모르죠. 여기 이 주위를 청소하는 것뿐만 알지. 이 씨는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끼니는 냉장고에 있던 얼린 밥이나 쓰레기통을 뒤져 나온 음식물로 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기관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 씨가 분리수거장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도 금시초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올해 17년 동안 이렇게 알지 못했다는 자체가 진짜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누가 이 씨를 감금해 노동력을 착취했는지부터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다리차를 올리려는 순간 7층에서 못 버티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이 상가 건물 유리창을 뚫고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한 번 번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3대와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 탓에 불은 약 2시간쯤 뒤에야 모두 잡혔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길을 피해 창가에 매달렸던 50대 여성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지게차로 바로 올리려고 하고 아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 미끄러지고 아저씨 손 미끄러지시면서 그대로 또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번지면서 근무 중이던 이곳 세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건물 7층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위층에 음식점과 노래방 등이 위치해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물이 한 20여 년 된 건물이라서 위에도 그렇고 석고보드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파악하는 한편 국과수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5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월 평균 소득이 18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만 원이 줄었죠. 이러다 보니 소득 격차는 817만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또 우리나라 보통 사람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로 총 8,552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 중 사교육비가 6,427만 원이나 됐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고려하면 교육비로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집이 많은데 우리나라 50대 부부 중 90%가
자산 관리를 따로 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훨씬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네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자산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맞벌이 부부 유모 씨. 3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재테크를 시작하고 나서 모이는 돈이 더 많아진 걸 실감합니다.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서 상품을 가입하고 관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50대 부부 10가구 중 9가구는 나홀로 재테크를 하는 상황. 때문에 예적금에 편중되거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산 관리를 하면 월 평균 24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관리보다 노후 자금을 위한 정기적 저축 비율도 높아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5, 60대 베이비붐 세대는 고작 10명 중 2명. 뒤늦게 노후 대책을 세우는 만큼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번 주말 분양에 들어가는 한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차익이 어마어마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막혀 현금 7억 원 이상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나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로또 아파트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공급 물량이 1,700가구에 달해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시세 차익만 5억 원이 넘을 전망이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7억 원 이상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물론 시공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집단대출 규제 정책이 있는데 그 방침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자금줄을 모두 막아놓은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것.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거나 여러 명이 중도금을 나눠 내야겠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110억 마련하기 쉽지 않고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고서는 일정은 가능하겠네. 올해 강남 4구에서는 작년보다 25%가 많은 6,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 규제와 대출 통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현금 부자들을 위한 로또 아파트는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4당 체제로 운영됩니다. 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는 등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군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에는 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번 달에 있을 마지막 A매치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24일 북아일랜드, 28일 폴란드 원정평가전을 위한 선수 명단 23명에 전북 수비수를 무려 5명이나 넣었습니다. 소속팀에서 손발을 맞춘 수비수들을 한꺼번에 뽑아 대표팀 수비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고육 지책입니다. 잡으려 하면 수비 라인을 갖고 계속 미팅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래도 팀에서 손발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손흥민이 요즘 너무 잘해 걱정이란 뜻밖의 얘기도 했습니다. 선수가 1년 내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시즌 끝나가는 5월 달에
만약 흥민이가 컨디션을 집중력, 몸의 피곤 이런 것이 다운될까 봐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부상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A매치 명단이 최종 명단이 될 확률이 90%라고 말한 신태용 감독. 월드컵 최종 명단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두 가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컬링팀이 파죽의 4연승을 달리며 메달을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올림픽 때 영미 외침은 없었지만 스톤을 향한 간절한 기합과 응원은 똑같았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막대기로 20kg의 스톤을 정확히 밀어야 하는 휠체어 컬링. 스위핑이 없어 영미 같은 구호가 필요 없지만 우리 대표팀은 가자라고 외치며 힘을 모았고 그 기세로 세계 최강 캐나다도 넘었습니다. 1엔드 차재관의 마지막 스톤이 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뿐히 3득점. 6엔드에도 상대 스톤보다 안쪽에 3개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캐나다가 7엔드 7대5까지 쫓아오자 파이팅을 외치며 다시 길을 모은 대표팀. 8엔드 차재관이 절묘한 샷으로 상대 스톤 2개를 쳐내며 캐나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12팀이 풀리그를 벌이는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은 첫 4경기를 모두 이겨 남은 7경기에서 3승만 추가해도 4강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역주했지만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리 장애 부문의 김윤호가 16강에 올라 희망을 받습니다. 크로스컨트리 20km 입식 경기에 출전한 권상현은 12위로 완주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날이 풀려 봄을 본격적으로 만끽하나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서울에는 오후 들어 입자가 더 작아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짙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영남권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남서기류가 강해지면서 점차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17도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광주와 울진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20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도 10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는 만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에 올라온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후진 중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외치면서 후진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 사실상 황제에 등극한 걸 풍자한 겁니다. 영상을 올린 두 사람은 공안당국에 긴급 체포됐고 엄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일 경험했었죠.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